자, 통장 정리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잠깐 통장 정리에 대해서 잠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면, 데이터 매칭하고 태그 분기하고 쭉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요, 어느 특정한 금융 계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니까, 은행마다 또 달리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태그 분기에 해놓게 되면 문제 없고요. 자, 여태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기중의 거래를 분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12달 기중 분계 사항을 설명했던 거예요. 자, 이제 기중 분계가 다 끝났습니다. 12월 3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결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자, 결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클로징 한다는 얘기예요.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문 닫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음식점 갔는데 클로즈도 문 닫았대요. 왜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안 돼서? 그게 아니고 문을 닫은 이유를 보니까 물건이 다 팔렸다는 얘기예요. 재료가 다 손이 돼서 더 이상 팔 게 없을 때 이제 문을, 시간이 다 돼서도 문을 닫죠. 자, 회계적인 의미에서 결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이 클로징, 문을 닫는다는 건데 무슨 문을 닫아요? 장부문을 닫습니다. 장부문을 닫는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분계, 기록을 할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더 이상 분계, 거래를 입력할 게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태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진짜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니? 수정할 게 있니? 추가할 게 있니? 삭제할 게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게 있는지 여부를 봐서 수정할 분계들을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산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중에 여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상의 거래를 분계 또는 전표 입력을 해왔어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인건비 자료, 그리고 통장거래 자료까지 쫙 다 입력을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중의 거래를 다 분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 컴퓨터가 알아서 계정별로 원장에 전기가 돼 있을 거예요. 장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기말에 와서 혹시라도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이 있다면 수정 분계를 합니다. 마찬가지 결산 분계도 수정 분계, 분계의 일종입니다. 수정 분계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장부를 닫아 마감하고, 그리고 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산 절차라고 얘기하는데, 결산 절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 분계. 나머지는 계정물 원장에 전개하는 거,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하는 건 누가 하는데? 컴퓨터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 분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그래서 결산의 포인트는 결산 수정 분계다라는 건데, 문제는 기중의 분계는 알려줍니다.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돈 주고 나가고 인건비 주고 통장 거래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사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계를 해줘요. 그런데 결산 수정 분계는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파악해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시 기중 분계와 기말 수정 분계의 차이점은 기중 분계는 알려준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기말의 분계는요, 분계할 사항은요, 안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파악해서 정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파악할까? 주로 합계 잔액 시산표 등을 참고해 가지고 결산 수정 분계할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결산 수정 분계할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에다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주로 결산 수정 분계할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가 넘버 1 매출 원가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기말 재고 자산을 실사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기말 재고 자산을 계산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해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중에는 매입 거래를 쭉 다 입력을 합니다. 기중에는. 그리고 매출한 거에 대해서 상품 매출 수익, 제품 매출 수익, 매출 거래만 입력을 합니다.
자, 기준이 다시 매입 거래하고 매출 거래만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에 따른 매입액 중에서 매출하면서 팔려나간 제품 상품이 얼마인지는 아직 분개를 안 했어요. 기중에는 분개를 안 해요. 기말에 가서 원샷으로 분개를 하는데,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매출하기 위해서 원가 들어간 부분이 매출 원가예요. 근데 이 매출 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기말 매출 원가와 그리고 기말 재고로 나눠주는,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매출 원가 산정을 할 때는, 자, 다시 여러분들은 기중에 단기에 구입하는 거 분개를 해왔어요. 그리고 단기에 매출액만 분개를 해왔는데, 이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 원가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판매 가능 금액이 될 거예요. 이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초 플러스 단기 매입액을 더하게 되면 판매 가능 금액이 되는데, 이 판매 가능 금액을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로 나누는 겁니다. 즉 뭐냐면 판매 가능 금액 중에서 매출 원가가 기초가 50, 단기 매입이 150이면 200이 될 텐데, 200 중에서 매출 원가가 180이라면 기말 재고는 얼마? 20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산수하고 있어. 산수. 여기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잖아. 200원으로 일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판매 가능 금액을 판매된 금액 매출원가, 판매되지 않은 기말 금액으로 나눠주는 분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매출원가를 산정을 해주는데, 매출원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기말 재고액만 20원으로, 기말 재고액 얼마인지,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매출원가는 자동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에? 맞나? 자, 기초 단기 150 더하면 200원인데 200원 중에서 팔린 금액 기말에 남아있는 창고에 가서 봤더니 20원이래. 그러면 뭐예요? 판매된 금액은 180원으로 추정이 된다니.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분개는 언제 가서 한다? 언제 가서? 기말에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산 수정 분개 사항 중에서 넘버 1으로 나온 게 매출원가 계산을 하는데, 기말 재고자산 금액만 계산을 해주면 매출원가 계산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알아서 해주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손익의 결산 정리라고 해가지고 단기에 지출을 비용을 했는데, 이 비용 중에서 다음 기의 비용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급 비용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선급 비용은 단기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 지출을 했어요. 보험료 지출을 했는데 뭐 보통 예금 빠져나가거나 또는 미지급금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보험료가 1년치래. 근데 7월 1일 날 발생을 했어. 내가 보험료 보험료를 다 잡아줬으면 이 보험료가 1년치 비용이니까 7월 1일부터 발생을 했다면 보험료 중에 일부는 선급 보험료, 내년도 보험료를 미리 지급을 했구나, 선급했구나 해서 선급보험료 잡아주는 이런 거, 선급 비용, 이런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선수수익은 마찬가지로 단기에 보통 예금하고 뭐예요? 매출액 이렇게 잡았더니 이 매출액 중에 일부분은 뭐예요? 내년도 매출이래. 그러면 선수수익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 차변으로 돌리고 선수수익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분개들은 언제? 기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기말에 가서. 네? 이런 수정 분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미수수익은 뭐냐면 내가 예금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됐지만 내년도 뭐 5월 달에 받아야 된다. 그런데 1년에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4월 1일 날 예금 이자를 넣었더니 다음 1년이니까 내년도 3월 31일 날 이자를 수령하겠지만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지나가지고 미수이자가 발생을 했죠. 그럼 미수수익 잡아주는 거. 이자 수익 대변에 잡고 차변에 돈을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미수수익 잡아주는 이런 분개들. 또는 비용은 나가지 않았어요. 12월 31일에 인건비 지급은 안 했지만 인건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왜? 발생주에 따라서. 그래서 미지급 인건비,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인건비 잡아주는 이런 분개들은 언제 하냐? 언제?
결산 때 한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형자산이라든가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평가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기말에 보니까 부동산 값 많이 올라서 매매증권 같은 거, 단기 매매증권 같은 거 값이 많이 올랐네. 그러면 평가 차익 잡아주는 거. 이런 부분들 평가 손익 계산해 주는 거. 그리고 내가 현재 채권이 받을 돈이 있는데 빵꾸 날 것 같아.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해 주는 거. 외화 자산 부채를 갖고 있는데 환율이 폭락을 했어. 그러면 외화 환산 손익, 환차익, 환차 손실 잡아주는 이런 부분들. 전 직원이 퇴직할 것 같아를 감안해서 퇴직금 추계액 설정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 분계. 또 뭐요?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이거 언제 가서 해? 연기 중에 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가서 하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비유동 부채,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 이제 1년 이내로 도래했어. 그러면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 줘야 되겠죠. 유동성 대체해 주는 이런 부분들. 또 법인세 계상을 해줘야 되겠죠. 결산일에 법인세 비용 계상해 주는 거, 선납세금 대체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 또 소소하게는 소모품비 같은 거 수정분계,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거 임시 계정이니까 다른 항목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 현금 과부족 같은 거, 미결산 항목 같은 거 정리해 준 거, 그리고 장부 기록에 혹시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 놓은 거, 도난 분실을 한 거 있다면 연말에 한꺼번에 수정분계해 주는 이 결산 수정분계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파악해서 합계잔액 시산표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결산 수정분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결산 수정분계. 자, 그럴 때 결산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는 일반 전표 입력. 부가세와 관련이 있는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입력했다면 결산 자료 입력은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는데 결산 수정 분계할 사항 중에서 평가손익이라든가 외화자산 평가손익, 가계급금, 가수금, 소모품, 현금 과부조,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이런 거 계산, 또 부가세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전부 다가 어디다가 수동으로 결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동 결산이 되지 않아요. 수동 결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어디에다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직접 입력을 합니다. 직접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 외에 기말 재고 금액 파악해서 매출원가 계상하는 거,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선납세금, 법인세 비용 대체, 법인세 등 추산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자동 결산 항목이라고 해서 어디다가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F3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결산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기말 재고 요거를 빼놓고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자동 결산도 되지만 수동 결산도 할 수가 있어요. 기말 재고액은 무조건 어디?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자동 결산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수동 입력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얘네들은 전부 다가 자동 결산 항목으로 해서 어디에서?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입력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반드시 어디에다가 수동 결산 항목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분계 내용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하면 보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동 결산을 봅니다. 자동 결산. 수동 결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일반 전비 입력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분계 입력해 주는 겁니다. 수동으로 수기로 입력을 해 줍니다. 자동 결산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들어갑니다. 어디가 있어요? 회계관리 재무회계 화면의 경로 위치입니다. 결산관리에 보면 결산자료 입력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일단 처음에 이 화면에 떠요. 뜨면 기간을 설정해 줘요. 보통 1월부터 12월 설정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고요. F4 원가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이 원가 설정이라는 것은 원가를 설정하는 기능이란 얘기예요. 즉 뭐냐면 원가 명세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조원가라든가 이런 건 없지만 상품 매출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500번대는 뭐죠? 제조원가예요.
그리고 600번대는 공사원가예요. 그래서 원가 명세서를 어디 거를 쓸 거냐? 원가, 제조원가, 공사원가. 이 원가 명세서를 결정하는 그 기능인데 F4 원가 설정을 클릭해가지고 그러면 클릭하면 요게 팝업창이 뜰 거예요. 매출원가 및 경비선택 팝업창이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조원가라든가 공사원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사용 여부, 분양 공사 매출원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뜰 거예요. 만약에 안 뜬다라고 하면 편집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용 여부를 여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될 겁니다. 자동으로 다 설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매출원가 경비 선택 이 부분은요.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공사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 500번대 600번대 입력한 게 있으면 자동 설정이 되도록 해서 원가 명세서를 제조 원가 명세서 공사 원가 명세서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첫 번째 결산분기의 넘버 1이 뭐라고요? 기말 재고 금액 매출원가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어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 재고에서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거기서 기말 재고액을 빼면 매출원가가 자동 계산돼요.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을 빼게 되면 계산이 되는데 이때 기말 재고 금액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어디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기말 원재료, 기말 상품 그리고 또 뭐 있어?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요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숫자를 결산 반영 금액란에 기말 상품 재고 금액 그리고 기말 원재료 금액 그리고 기말 제공품 금액 그리고 기말 제품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이 매출원가가 자동적으로 숫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매출원가 금액이. 예? 여러분들이 여기다 숫자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입력했다 그러면 이 숫자 바뀌고요. 또 200만 원 했다 그러면 200만 원에 따른 매출원가가 자동 계산되면서 이런 숫자들이 자동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다시 매출원가 산정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말 재고액이 얼마냐라는 것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말 재고 금액만.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은 어떻게 해서 파악을 하느냐? 회사에 물어봐야지. 회사에. 근데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겠는데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속으로 그런 것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대략적으로 전년도 원가율 비슷하게 맞춰서 계산한 금액은 기말 재고 금액, 매출 원가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기말 재고 금액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매출 원가가 자동적으로 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산 반영 금액란에 금액만 직접 입력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원가는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 자, 감가상각비 계산은요. 감가상각비 입력은 여러분들이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고정자산이 다 등록이 돼 있고 회사 계상액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 보면 회사 계상액이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자. 어떻게 하느냐? 상단에 F7 감가상각을 클릭을 하면 고정자산 등록 화면에는 그리고 14번 경비 구분에 따라서 판관비다 또는 제조경비다 공사경비다의 원가 명세서에 판매관리비 여기에다가 원가 명세서하고 판매관리비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결산에 반영된 금액 이외의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직접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산 반영을 클릭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거는 자 여기에
이 일반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 보면 여기에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란이 있는데 여기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뭐 이런 부분들이 비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결산 반영 안 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F7 감가상각 클릭하는 순간에 회사 계상에 물론 회사 계획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고 요거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고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동 결산도 가능하다고 했죠. 일반 전비 입력에다가 입력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전비 입력에다가 감가상각비 계산해놓으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중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중 전표 처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산 전 금액란은 이미 수동으로 결산 분기가 된 거고요. 결산 반영 금액란은 자동 결산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 금액이 다시 입력이 되면 이중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결산 분계, 이중으로 경비가 비용이 계상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말고 대손상각비. 자, 기말에 가서 대손상각비도 설정을 해줘서 합니다. 자, F8 대손상각을 클릭하게 되면 이 대손상각 팝업창이 뜨면서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정 과목 해가지고 채권 금액들이 쭉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손율은 보통 1%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대손율 수정 가능하지만 대부분 1% 설정해서 하고요.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 뭐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은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가지급금, 막 대여금 중에 가지급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손 충당금 설정을 못 해요. 그래서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고 결산에 반영을 합니다. 채권 중 일부금이 예를 들어서 미수수익이 있다. 미수수익이 있는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미수수익 추가 설정 금액을 여기 추가 설정 금액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하고 결산 반영을 클릭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결산 반영 이런 부분은 물론 추가 설정 이 부분에다가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 결산 반영 클릭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있는데요.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추계액, 원래는 회계상으로는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걸 가정을 해서 그때까지 전 직원이 퇴사할 경우를 가정해서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를 상대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것이 회계상의 원칙입니다. 그랬을 때 퇴직금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원천징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원천징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회계 처리를 하고 급여 입력하고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퇴직급여 추계액 등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단기 설정 퇴직급여액을 반영하는 기능인데 CF8 퇴직 충당을 클릭하고 그 보조 창이 나오게 되면 퇴직급여 추계액을 입력하면 기중에 전표 처리된 충당금의 변동 내용 반영해서 단기 설정을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하느냐? 인사급여, 원천세 아직 안 배웠어요. 원천세 편에 들어가게 되면 퇴직 근로소득관리, 퇴직소득관리,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 서식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서식에서 충당금 추계액 계산해서 결산 반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허용을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야 퇴직급여 충당금 그런 거 설정하지 마라. 사내에 쌓아놓지 마라. 너를 어떻게 믿냐라고 해서 뭘 하라고요? 퇴직연금 들으라고 해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강제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을 부인해버립니다. 세법상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면 세법상 송금 부인을 해버려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보통은 설정을 안 하고 갑니다. 물론 회계감사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사들도 대부분 다 뭘로 해요? 퇴직연금, DB형이든 DC형이든 이런 거 다 가입하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을 입력을 하는데 우리가 선납세금 할 때 잠깐 살펴봤지만 이자 수익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보면 안 되겠지만 중간연합하면서 미리 법인세를 미리 내고 가는 선납세금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자 예금을 가입해 가지고 이자 소득이 생겨서 이자를 받을 때 미리 세금 떼고 이게 선납세금 하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중간 예납하면서 법인세를 미리 선납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선납세금을 결산자료 입력에 여기 란에다가 반영을 해줍니다. 선납세금 요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요 똑같은 금액 입력해주면 돼. 결산전 금액란에 이 결산전 금액란에 선납세금 금액을 요 결산 반영 금액은 여기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당기에 추가적으로 법인세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다가 결산 반영 금액란에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입력을 할 때는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 하나 하고 요거 분계 그리고 단기 설정 분계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은 선납세금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 추가로 설정한 금액 여기다 입력해 주게 되면 알아서 선납세금 관련된 또는 법인세 관련된 분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체점표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을 하는 것은 거의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혹시라도 어려워하는 게 있다면 수동 입력하는 결산 관련된 결산 수정분계 관련된 수동 입력 부분이 될 텐데 자동 입력 부분은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자, 결산이 완료가 되면 결산 자료를 모두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이 완료가 되면 상단에 보면 뭐 있어요? F3 전표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F3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결산자료 입력, 즉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됐던 이 내용들이 어디로 가냐면 일반 전표에 다 추가가 됩니다. 일반 전표에 추가가 되면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보면 해당 전표를 클릭을 해보면 메뉴 상단에 우측 상단에 결산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결산자료 입력해서 따온 거예요 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하기 전에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원가금액 수익금액이 있으면서 매출원가 금액이 없어요. 결산을 안 했으니까 매출원가가 산정이 안 되는데 결산자료 입력을 하고 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잖아요. 그러면 원가 계정의 차변과 대변 잔액이 빵이 되고 매출원가가 반영이 되면 결산이 제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동 결산할 때 주의할 사항. 자, 결산자료 입력을 하고 나서 수정할 사항이 발생을 했네. 그랬을 때는 결산자료를 수정 입력 안 하고 다시 F3 전표 추가 기능을 실행하면 기존의 결산 분계 삭제 여부에 대한 보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럼 얘를 눌러요. 얘를 누르면 다시 수정된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되고요. 결산 분계만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CF5 결산 분계 삭제 메뉴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기능을 통해서 자동 결산 분계만 삭제가 되고 이후에 다시 결산을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산 대체 분계 일괄 삭제는 뭐냐면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결산 대체 분계 일반 전표 이미 했던 거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결산 대체 분계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결산 기간 입력 종료일에 해당 월 뭐예요? 12월이에요. 12월. 일반 전표 입력에서 SF5 일괄 삭제 및 기타 역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일괄 삭제 보조 화면이 활성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삭제하려는 항목을 체크 표시한 후 확인을 누르면 삭제할 데이터가 조회되고 기능 키 통해서 삭제 여부를 어떻게 또 한 번 또 물어. 두 번 물어. 네. 왜? 일괄 삭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물어. 그래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미 언급했던 거 결산 작업 방법 중에서 중복하는 거 선택하는 건 제한이 돼 있다. 다시 결산 대체 분계는 둘 중에 하나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든지 아니면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입력하든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일반 전표도 하고 자동 결산도 하고 두 개 하게 되면 어떻게 비용으로 이중 계산이 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세금이 와장창 나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중복 처리되지 않도록 자 결산자료 입력해 보면 결산 전 금액 그리고 결산 반영 금액란에 이중 입력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